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정전 70주년이었던 지난 27일 6.25 전쟁 당시 최초의 한미 연합작전 전투지였던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에 두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과거 한미 지도자였던 이승만, 트루먼 전 대통령의 동상인데 이 두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의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7일이었죠. 예. 이승만, 트루먼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축전까지 보냈다고요. 예. 직접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감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후 70년이 시작된 해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후 70년 동안 우리는 한강의 기적도 이루고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바로 그날 어떻게 보면 한국전의 워털루라고 부를 수 있는 워털루요? 네, 격전장입니다. 거기서 두 최고사령관, 한국과 미국의 두 최고사령관의 동상을 함께 세우게 됐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 동상 건립은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고 경북도가 협조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동상 문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제대로 된 동상 문화요? 동상은 원래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 네. 위에서 지정해가지고 국가가 어디에 세워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간이 주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예. 관에서 좀 도와주고. 예,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되시는 이인수 선생께서도 그 편찮으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가지고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축사를 네. 해주셨습니다. 물론 네.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대독을 했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정통이 바로 거기서 확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민족사의 전통이 이어졌다. 전통, 이렇게 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 동상들이 이미 7년 전에 제작이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 그동안 이 동상을 세울 곳을 못 찾다가 이번에 다부정 전적 기념관에 세우게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동건추라고 부르는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은 2016년에 그 L12텍 회장 김박 선생이 발상을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L12 김박 회장은 회사 규모에 비해서 이 사회 공헌을 참 많이 하는 분인데. 아, 그러세요? 그 민초장학회라고요. 네. 기금이 한 300억 대는 아주 좋은 장학회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돈을 내셔가지고 동상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네. 트루먼, 박정희. 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2017년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아, 17년도에요. 2017년이. 네. 그래서 상암동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기념관. 거기 기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이 그걸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껏 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참 이 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도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와 당시 서울시와 마포구청 네. 또는 이 좌파 세력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우습습니까? 박 대통령 기념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가 못 없다니요. 세운다면은 제가 네. 아니 이 서울시를 세계 10대 대도시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땅 한 평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서울시라면은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배은망덕도 배은망덕이지만 굉장히 속이 좁은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리 시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시절이니까 그러다가 2019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연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철우 지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특히 칠곡 주민들을 또 칠곡군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칠곡 주민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좀 힘이 돼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동상에 새겨진 글도 조금 화제가 되고 화제가 있군요. 되죠. 네. 예, 이게 동상을 만들면은 그게 좋은 글을 새겨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 동상이 살아 있습니다. 아,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두 동상은 대화하는 동상입니다. 대화요. 그게 새겨진 글을 통해서 네. 거기에 우리가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입히는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에는 두 개의 말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는 1950년 6월 25일 남침 당일 존 제이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가 나와서라도 돌멩이와 몽둥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전황 보고를 받고 딘,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그걸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느냐? 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son of bitch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 새겼습니다. 아, 그거를 지금 동상에 새겼군요. 네, 그게 아마 앞으로 유명한 문장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화를 벌컥 낸 덕분에 자유세계가 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트루먼 대통령 하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게 비극적인 일인데 네. 트루먼 대통령이 중요한 결단을 안 내렸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남침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1945년부터 거죠. 네. 1945년 4월에 이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서한 다음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인수해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단을 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한국을 해방시켜 준 사람이 네.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노선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그런 결정이 나오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1950년 6월 25일의 결정적인 이거는 위대한 결단이죠. 네. 자유세계 전체를 살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만 산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살고 대만이 더불어 살았습니다. 대만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다음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서독이 재무장하고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커지고 또 군사비를 4배로 늘려가지고 미국이 본격적인 대소 압박 정책을 펴니까 그 40년 뒤에 동구 소련 공산 세계가 무너진 겁니다. 네. 바로 한국전에서 항전함으로써 40년 뒤에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기도록 한 분, 바로 그분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네, 정말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을 시킨 그런 또 대통령이고요. 해방시키고 살려주고. 네, 6.25에 미군의 참전을 결정한 대통령이고요.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좀 억울한. 네. 나중에 이분이 출마를 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를 합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한국전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사상자가 나고 휴전이 안 되니까. 네. 그때 계속 협상이 진행되면서 싸웠습니다.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러다가 냉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금은 45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랭킹을 내면은 이분이 5등에서 9등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예, 다시 이분도 지금 재조명을 받네요. 지금 예,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재조명이 끝났고 네. 한국에서만. 예, 얼마 전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서거 58주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해가지고 건국한 분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날의 성공,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은 이승만 대통령이 인프라를 잘 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은 설계자가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네. 예, 그러니까 우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 다음에 남침당했을 때 한미동맹이 없었어요. 주한미군은 이미 철수한 다음이었습니다. 네. 1대3으로 싸웠어요. 열흘 동안. 즉 북한 그 뒤에 있는 소련 그리고 중공을 상대로 그래하여 나라를 지킨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한미동맹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날 한미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재침략을 받았든지 군사비 지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제 발전의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었겠죠. 그 다음에 농지개혁. 네.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계급을 없애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계급 해방을 한국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에 동원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갖고 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네. 마지막에 4.19로 해서 스스로 물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공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의 잘못으로 과를 지나치게 강조를 했던 것 99개의 같습니다. 공을 없애려고 하는 게 예. 나쁜 사람들인데. 네. 예. 자, 이승만 대통령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자유민주주의의 설계자 그리고 농지 개혁을 하셨고요. 또 한미 동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발전과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는 그런 국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대통령의 동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현대 사회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상은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이 동상도 교과서입니다. 이 동상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동상에 새겨진 글을 통해서 이 두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는 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네.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동상을 통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장이 될 것이고 앞으로 특히 이 다부동은 세계적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현장이 다부동이었거든요. 최초의 한미 합동작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의 주력을 최초로 막아냈습니다. 거기서 막아낸 사이에 인천 상륙 작전 준비를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한국전의 워틀루라고 했어요. 네. 막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백설엽 장군 동상이 먼저 세워지고 그 우리 쪽에 전투 지휘관을 하신 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최고사령관, 한미군의 최고사령관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이 장소는 왜냐하면은 한국전이 요사이는 높게 평가되어 가지고 냉전에서 자유세계가 이기도록 하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20세기의 3대 전쟁으로 꼽힙니다. 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그 한국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두 분의 동상이 들어섬으로써 이게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예. 되었습니다. 예. 예. 자, 동상이 교과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가슴에 지금 와 닿는데요.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세우실 계획이라고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도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알면은 예. 창피한 일 아닙니까? 좀 숨겨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네, 이럴 수 맞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광화문에 서야 될 분입니다. 일단 다부동은 최고사령관으로서 거기 서 있고 예.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서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위성은 제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차한 일인데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1961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9년 동안 18년 동안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네. 이분이 근대화만 한 게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복지의 기초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의 어머니는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네. 예. 두 분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2대 공로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도 조만간에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왕조였던 조선의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태평양 너머의 먼 나라 미국을 이웃사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을 결정했었죠. 자, 주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이런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승만 그리고 트루먼 전 대통령의 동상 설립을 계기로 이 두 위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 분석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의 조갑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적지에. 네. 고맙습니다.